서 변호사님. 그 당이 지금 송영길이 들어온다 해서 수사가 끝납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원래는 이제 검찰의 수사 시간표든 검사들이 정한 대로 갑니다. 예. 송영길에게 내만 불러서 내 척건들은 뭐 괴롭히지 말고 내만 불러서 수사해라. 그게 그래 합니까? 항상 수사는 실무자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그 강내구 있잖아요. 예. 강내구부터 다시 아마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다시 보완해서 예. 이 강내구가 이게 영장 기각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제 그 영장을 재청구하고요. 지금 이제 8명 출국 금지식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의원들 실무, 바로 이제 그 윤관석 의원, 예. 그 다음에 그 이성만 의원, 이런 이제 의원들로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을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녹취록에 놓는 돈 받았다는 의원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게 순서대로 갑니다. 아니 검찰이 뭐 송영길이가 하란 대로 수사합니까? 네. 어차피 이게 검찰은 검찰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뭐 자기들이 너무 이게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증거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이게 과소평가해서 어떻게든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보지만 그러나 이게 증거가 제가 말했지만 이게 옛날에 그 박희태 의장 있잖아요. 예. 그때는 이게 고성덕 의원이 그냥 봉투 들고 왔더라. 이 새 말만 가지고 4년이 지났는데 아무 녹취록 하나 없어요. 그냥 이게 고성덕이가 내 방에 봉투 들고 왔더라. 그래 돌려줬다. 300만 원 아, 돌려줬다. 예. 이걸로 이게 그때 박희태 의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고 예. 그다음에 김효재라고 있잖아요. 예. 지금 방통위원이죠. 예. 이분도 이게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김효재 예. 그분도 따라서 이게 그 돈이라는 거는 근데 이게 뿌린 사람이나 줬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자백하면요.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가 자백한 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정건 씨 자백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녹취록도 있고 이런 게 저는 뭐 과거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넉넉하게 그 사법 처리 가능하다 봐요. 송은 지금 나부터 바로 소환해 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소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이 윤관성이라든가 이 이성만 이 사람들이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우선 지금 주변 인물들을 조사를 했으니까 박영수 보좌관도 아직은 안 했나요?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면은 윤관석 이성만이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은 송도 이제 그 후에 할 건데 수수 의원들 또 조사를 하고 윤관석이나 이성만이는 자기가 살려면은 이 사람들은 뭐 또 내년에 총선에 출마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송영길이는 불출마 한다고 선언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살려면은 나는 뭐 전혀 관계없고 송영길이가 지시해갖고 그냥 봉투만 이른바 죄수 딜레마라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송영길하고 서로 나중에 치고받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일단 박용수가 키맨입니다. 예. 박용수가 이제 2014년부터요. 2018년까지 성남시청에 예. 완전히 정진상이하고 최측근으로 근무한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말이에요. 예, 그게 뭐. 그게 바로 이제 비서관으로 근무한 거예요. 예. 이재명 호의제라고 거든요. 예. 정진상이가 이제 실장이지만 6급이잖아요. 근데 박용수는 비서관이면 5급입니다. 근데 7급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그 직책이 이제 비서관이니까 예. 아마 이제 그 인플레가 실장 뭐 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핵심이고 예. 이자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송영길 보좌관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경선 대표되고 나서는 정무조정실장을 하거든요. 예. 아주 핵심 자리죠. 그 이재명한테는 정진상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송영길한테 이제 박용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이한테는 김철구가 있는 이게 다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박용수도 아마 이게 영장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처럼 뭐 윤관석, 이성만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지금 출금됐는데 만약에 부인하고 이러면 예. 이 사람들에게 영장을 뭐 이 사람들 워낙 일이 많이 노니까 돈 조달이 노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이 영장 담당이 다 바뀌었거든요. 강래구는 어째서 영장이 기각돼 버린 겁니까? 저는 이제 그 판사
영향이 제일 크다 봐요. 이거는 이제 강내구도 기대 안 했을 겁니다. 자기도 이게 그렇죠. 자기가 제일 놀랐을 겁니다. 야, 내가 살아났네? 이게 본인도 구속 각오하고 들어간 당연히 거거든요. 들어갈 걸로 본인도 그렇게 8천만 표정해 원을 보니까. 조달해 뿌리는데.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최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초로 이제 법원장이요. 네. 판사들이 이제 추천해가 투표로 판사들이 이제 법원장을 뽑는 거 있잖아요. 이게 최초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김명수가 자기 서클 우리법 연구회 있잖아요. 예. 최측근은 이제 김정중이라고요. 김정중. 예. 이 사람이 이제 26기인데 한동훈보다 1년 선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호남 사람이거든요. 예. 호남의 나주입니다. 나주.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잡하니까 김정중 법원장을 판사들이 근데 우리법 연구에 똘똘 뭉치가 한 20%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뽑아나니까 법원장이 완전히 좌파 김명수 측근으로 바뀐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장이 영장을 3명을 정하는데 그 중에 또 자기 고향 직속 후배 여자 판사 있잖아요. 예. 윤재남인가? 이분이 이게 남원입니다. 남원.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 호남의 좌파 판사를 이렇게 영장에 배치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판사가 얼마 전에 이재명이 위정을 해달라고 교사한 거 있잖아요. 예. 녹취록까지 넣었잖아. 어. 그게 김진성 씨 아닙니까? 예. 김진성. 그것도 이 사람이 그것도 한 겁니까? 윤재남 판사가 기각한 거죠. 아. 기각을. 그리고 이제 이명박 셋째 사이는 한국타이 회장인데 네. 도망간다 해서 구속해버리고 이런 게 편파적인 김명수 체제의 판사. 이게 이제 좀 문제죠. 근데 그러면은- 3명 중에 이분이 제일 심하거든, 그 여성 판사가. 나머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마 이게 다른 판사할 때 영장 청구하면 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또 윤재남한테 가면은 윤관성이나 이성만이도 영장 청구해봤자 뭐 국회의원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뭐 하면서 또 이 영장 기각해버리면 끝 아닙니까? 지금 강내구 경우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아무래도 영장이 기각돼서 수사 차질이 조금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재청구합니까? 재청구한다고 바로 이제 천명했고요. 예. 이걸 이게 재청구해가 구속을 안 하면요. 앞으로 이게 돈 뿌리는 선거는 구속할 건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돈 뿌리는 선거의 사문칙이 있거든요. 예. 금권에 대해 사문칙이. 첫째는 이제 선거 종류를 불문하고 예. 이 말은 이게 공직선거든 당내 선거든 조합장 선거든 협회장 선거든 선거의 종류를 불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수를 불문한다. 이 말은 이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뿌린 액수를 불문하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고화를 불문한다. 아. 이 말은 이제 주범이든 심부름한 놈이든 뿌린 놈은 무조건 이게 돈하고 관계되면 저는 구속하는 게 원칙이다. 아, 예. 이게 확고한 확립된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 20만 원, 200만 원 뿌린 사람 다 구속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강내구 8천만 원이 구속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가 돈 뿌린 사람 구속할 수 있습니까? 이 판사도 말이 안 되는 거기에 장황하게 써놨더라고. 아니 영장 기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길게 400 몇십 자 있잖아요, 글자를. 예, 그렇게 많이 이렇게 썼죠. 많이 자기도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될 때 이게 말이 간단하면 뭐 한두 줄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황하게 뭐 현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할 뭐 염려가 없고 저쩌고 떠드는데 이미 강내구가 돈을 준 인천의 사학과 김모 씨 있잖아요. 예. 그 딸이 이제 이재명 캠프 근무했잖아요.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말을 맞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밑에 기초의원 있잖아요. 강모. 예. 전부 게 말을 맞춘 게 있는데 근데 판사가 기각한 거는 납득이 안 되고 그게 어제 제가 들은 거는 민주당이 총력으로 사법부 로비를 뭐 김명수부터 로비할 거 아닙니까? 법원장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강내구가 구속되면 입을 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력적으로 민주당이 사법 개입해서는 막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니 사법부까지 로비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고 안 되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법치의 최후 보루인데 이 최후 보루가 무너져 버린 건데 이 김명수가 빨리 갈아치워야 하는데 9월까지는 또 버틸 모양이에요. 9월이 지금 임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이 강내구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뭐 윤재남이든 누구든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진보 좌파 쪽이라고 한다면은 검찰에서 이른바 트리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방아쇠, 결정적인 증거 딱 밀어야 그것 때문에도 이게 영장 기각을 못 하는데 그런 것을 갖고 있다. 딱 비장한 카드를 그런 소문도 있기는 있는데 맞습니까? 뭐 검찰도 좀 쥐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 뭐 이거 트리고 지고 있는 걸 다 제시했는데 윤재남이가 기각한 거니까 일주일씩 돌아가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돌아가미 하면 그 이민수 판사도 있고요. 이민수 판사는 이제 대원 고등학교가 아주 합리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판사가 영장을 할 때 그때 재청구하면요. 저는 바로 발부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 단계 최종적으로 송영길에 대해서 수사를 할 텐데 얼마나 개입했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 마지막 단계일 텐데 결국은 누가 몸통이고 누가 이 돈 봉투 살포를 주도했느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가 주변 상황들을 보면 송우 개입은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 서 변호사님이 볼 때는 송은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영장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 박기태 비교해서 보면은 네. 박기태는 이제 그 300만 원, 네. 300만 원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여기는 9,400원이요. 지금 현재 드러난 게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는 2012년입니다. 지금하고 이게 또 금권 선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게 다른 거죠. 예. 일단은 이제 그 법정형만 보면요. 여기에 두 개로 처벌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정당법으로 처벌하는 거 있죠. 예. 정당법에 단순하게 수수하면 3년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시하거나 알선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 정당법에 5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에도 이게 또 위법하죠. 예. 결국은 이제 그거는 5년이 합니다. 따라서 이제 법정형이 두 개 5년, 5년이니까 두 개를 합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게 그 무거운 죄 2분의 1이니까 5년에 2분의 1, 그럼 7년 6개월 이하가 법정 최고형이 되는 겁니다. 법정 최고형은 7년 6개월 이하에서 판사가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제가 볼 때는 액수가 이제 그 1억 정도가 현재까지 네. 또 이게 다른 게 또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송영길이가 훨씬 뿌린 게 더 많다고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뭐 강내구나 이 조달한 9천 얼마를 봤을 때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그 옛날에 300으로 징역 8개월이 놓으니까 지금 이게 최하제가 보기에는 뭐 한 3, 4년은 놓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정건 씨는 이제 그 돈 받은 걸로 4년 6개월이 나왔거든요. 4년 6개월. 근데 이정건 씨는 그래도 이게 민간인이잖아요. 네. 따라서 뭐 저는 송영길이 조직적으로 돈 뿌린 게 놓으면 최하게 3, 4년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도 뭐 다음 달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에 체포영장이 국회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선거법 재판도 있고 전영직 대표가 다 같이 깜빵에 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송영길이는 이제 뭐 이거는 구속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구속 안 되면 사법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예. 아니 이 정도 녹취록이 몇만 개 나오면 이거는 이제 뭐 이걸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그냥 황당한 겁니다. 이 정도면. 따라서 이제 뭐 송영길이는 뭐 저는 이게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사법 처리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이죠. 지금은 이제 그 송명일체다. 네. 뭐 이심, 송심 이런 말도 쓰지만 네. 송영길하고 이제 이재명이는 한 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네. 옛날에 그 대선 경선할 때요. 송영길이가 이제 그 공정하게 심판을 본 게 아닙니다. 송영길이는 이제 완전히 편파적으로 이재명을 편들어 준 거죠. 편들어 준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편들어 줬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 아마 정세균이나 그 사퇴한 거 있잖아. 네. 이걸 이게 그 완전히 아예 무효를 시켜 가지고 50%를 다 얻은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결선 투표도 안 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이낙연 측에서 대리 투표나 부정선거 의혹을 많이 그 제보했거든요. 네. 전부 이게 뭉개버린 거예요. 그렇죠. 전부 뭉개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나게 편들어주고요. 그때 그 이정근 씨 있잖아요. 예. 이정근 씨도 그때 총무본부의 부본부장을 했어요. 총무본부에. 예. 이 말은 이제 그리고 돈을 댔던 인천의 사학가 있잖아. 그 딸도 이게 이재명 캠프에 정무팀으로 보냈어요. 이 말은 이게 조직적으로도 송영길이가 자기 사람을 이재명 캠프에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돈도 아마 이게 송영길이가 상당히 저는 이재명 캠프에 지원해 줬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죽하면 이게 자기 지역구까지 물려준 거 아닙니까? 예. 계양까지.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뭐 송영길이는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까지 같이 오면 사상 초유로 이제 그 전현직 뭐 대표가 같이 구속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전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동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구속됐는데, 동시에 구속됐지 아니 않습니까? 동시에 뭐 당대표 두 명 구속이 이건 누석거리도 아니죠 뭐. 예. 대통령이 되면 이래 봅니다.